자,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 응시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문제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올해가 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시점이 상당히 애매해서 이제 뭐 9월 한 세 번째, 네 번째 주 정도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신 준비하느라 이 9월 모의고사가 딱히 신경이 잘 쓰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중간고사랑 겹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냥 휘르륵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혹은 뭐 집합이나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 지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행렬이 추가됐었는데 요번 시험지에서 행렬은 그냥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 끝났어요. 뭐 출제자들께서도 역행렬이니 뭐니 이런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뭐 딱히 낼 만한 게 없었는지 굉장히 가볍게 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렬 무시하면 안 되니까 또 10월 모의고사에서 또 행렬 갑자기 또 빡세게 나오면은 이것도 뭐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주요 문항 중에 14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부등식 2개 나와 있으니 당연히 연립부등식 풀란 예의가 될 거고, 그러면은 공통범위를 찾아내란 예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공통범위 안에 들어간 정수 x의 개수가 3개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필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친구가 간단하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x-2에 x-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걸로 확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절대값이 있지만 뭐 별 얘기가 아니겠죠. 풀어 해치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k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k-4보다는 크고 같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친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행히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라는 친구 자체도 뭐라고 했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 끝점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직선으로 표현해서 그냥 끝내시면 되겠죠. 자, 출발 한번 해보니까 x축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9가 있으니까 자, 빵꾸 처리해서 우리한테 등장할 수 있는 공통범위 내의 정수들은 3, 4, 5, 6, 7, 8이다. 자, 요들 중에서 3개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여기 있는 k 플러스 4라는 친구도 정수가 되고 k 마이너스 4라는 친구도 정수가 될 거니까 이 중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3, 4, 5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6, 7, 8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3, 4, 5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k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어디에 놓이면 될 거냐? 여기 있는 5에 놓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k 플러스 4가 5가 되는 케이스니까 k 값은 1 하나다. 자, 이런 식으로 정수값 찾아내시면 되고 자, 방금 또 떠들었듯이 6, 7, 8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럼 6, 7, 8을 포함시키려면 k-4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6에 놓여서 이런 식으로 놓일 수밖에 없겠죠. 자, 끝났네. 자, 그렇다면 k-4 값이 6이 되는 거니까 k라는 친구는 10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문제에서 만족하는 여기 있는 정수 k 값은 2개가 될 거고요. 얘네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찍고 넘어가자. 10을 찍고 넘어가시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일부러 걸쳐야 되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간격이 몇 칸짜리의 부등식이냐면 8칸짜리의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2부터 9까지에 놓여있는 이 친구는 7칸짜리의 부등식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전부 다 둘러싸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초록색과 파란색처럼 일부만 걸쳐야 되겠습니다. 역시 별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15번하고 17번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자, 그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와 관련된 얘기가 될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15번 문제 보니까 A랑 B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깔끔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정수래요. 뭐 그러면 이런 스페셜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답을 내는 과정에서 정수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읽어보니까 px라는 친구와 qx라는 4차 방식이 있는데 자, 모조리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냐면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죠. 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무슨 인수가 되겠다? 공통인수가 된다.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 문제 아니면 공통금 문제로 볼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AX라는 다항식하고 BX라는 다항식이
공통인수로 누구를 가진다고 하면 fx를 가진다.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진짜 ax랑 bx를 직접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뽑아내도 되겠지만 어떤 일이 펼쳐졌었냐면 m에 ax 뿔마 n에 bx, 자 요렇게 작성을 해서 새로운 다항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인수가 생존돼 있다? 공통인수가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m과 n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연립했다는 신호예요. 자, 내 마음대로 연립을 하더라도 공통인수는 여전히 생존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4차 좀 짜증나죠? 어차피 연립하더라도 공통인수는 생존할 거니까 차수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속는셈 치고 qx에서 무슨 x를 빼버리자. px를 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똑같이 주어져 있는 항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차수가 더 다운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뺄 거니까 ax의 제곱에 자 플러스 b-2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선생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도 여전히 누가 있는 상태가 될 거냐면 x 더하기 b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할 건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기에 미정계수가 좀 너무 많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건 참인데 대입하고 나면 재미가 없죠. 왜냐? ab 제곱에 마이너스 b에 b-2의 플러스 5 값은 0이 되어버리니까 뭐 딱히 재미난 사실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작성한 이 이론 설명을 통해서 뭔가 꿀 빨려고 했는데 전혀 쉬워지지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쫄지 말고 그럼 이때는 그냥 순진하게라도 직접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딱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fx랑 gx, 여기 있는 친구, fx가 아니라 gx가 아니고 px랑 qx네요. px랑 qx를 직접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공개된 친구는 요 녀석이 될 거니까 얘를 그냥 직접 인수분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끝났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2나 마이너스 2 같은 걸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친구 보니까 1을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 이해가 됐을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4랑 엮어서 0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니까 바로 조립제법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1아, 2야, 마이너스 4야. 그 다음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그럼 2가 되고 2가 돼서 4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 친구는 x 빼기 1에 x에 잠깐만, 자 4차 다항식인데 왜 3차처럼 써놨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다시 1, 0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작성하니까 1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2가 되고 2가 돼서 다시 2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4 되고 이 친구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 가셨겠죠? 자,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빼기 1에 x의 세제곱에 2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4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친구 또 묶어주면 x 더하기 2가 뽑히고요. 자, 여기도 x 더하기 2가 뽑힐 거니까 다시 한번 작성해보면 x의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에 x 더하기 2가 되고, 자 2가 되고 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1에 x 더하기 2가 되고 x 제곱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라는 친구는 정수니까 실수가 되죠. 그러면 이 뒤쪽에서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수가 뽑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배제해 주시면 될 거고요. 끝났네? 그러면 x 더하기 b로 될 수 있는 후보는 요 친구 아니면 요 친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린 두 번 풀어야겠다. 자, b라는 친구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 2번 b라는 친구가 몇인 경우? 1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마련해 놨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니까, 자 qx에다가 b를 대입해서 또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 친구 아니면 요 친구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충분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이쪽에 미정계수가 별로 없었다면은 여기서 꿀 빨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식은 상당히 괴랄한 상태니까 잠깐 세이브 해놓도록 하고, 슬프지만 쓸모가 없었으니 직접 인수분해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17번으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보니까 fx가 3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로 돼 있고 gx란 친구는 1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2x래. 뭐 오케이. 자,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출제자께서 벌써 출제 의도를 공개한 것처럼 보인다고. 자,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지의 함수가 2개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가조건에는 어떤 조건으로 뽑히고 있냐? fx 빼기 g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뺀 함수 자체를 한 함수로 뭐 하란 얘기가 될 거냐면 인정해 봐라. 요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에서 gx를 뺀다 하더라도 gx가 1차식이니까 여전히 최고차 한계수는 3짜리인 2차식이 될 거고, 그러면 작성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최고차 한계수 3되고 0 넣었더니 3 나오고 2 넣었더니 3 나오니까 바로 식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충분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여기 있는 12x를 아직은 반영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6x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 친구의 1차항의 개수에서 요 녀석의 1차항의 개수를 뺐더니 그게 마이너스 6x가 된다는 얘기니까 끝났네요. 그럼 fx라는 친구는 애초부터 어떻게 생겼을 거냐?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어쩌고 꼴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상수항이라는 친구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냐? fx와 gx의 상수항끼리의 뺄셈 결과가 3이 된 거니까 그럼 이 친구를 뭐 편의상 k라고 두는 순간 이제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12x 더하기, 자, 얘에서 얘 뺐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k 빼기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작성 바로 할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 조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k 값만 처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 더하기 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x 더하기 gx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얘네들 더해볼게요. 그럼 3x의 제곱에 더하기 18x 더하기 2k 빼기 3이 되고, 자, 요 녀석은 0이라고 처리했을 때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주는 순간 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 그럼 여기는 3분의 2k 빼기 3이 될 건데 선생님 판별식 안 쓰나요? 자, 방금 판별식 대신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판별식은 안 써도 괜찮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가 앞쪽에 x제곱 더하기 6x라고 돼 있으니까 9라고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자, 따라서 2k 빼기 3이라는 친구는 얘랑 3이랑 9를 곱해서 27이 될 거고, 그럼 따라서 2k라는 친구가 30이 될 거니까 k라는 녀석은 15가 되겠다. 요렇게 쓰는 순간 모조리 마무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를 얻어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답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항등식이 나왔을 때 뭐를 좀 잘 봐야 될 거냐? 항상 개수나 차수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겠죠. 자, 개수나 차수에 민감해야겠다. 민감해지자. 자, 그래서 1차 항의 개수를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미지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 납득이 가셨겠죠?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x에서 무슨 x를 뺀 거, gx를 뺀 거의 식은 완벽하게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한 fx 더하기 gx 있죠. 자, 이 친구를 그냥 얘를 빌려다가 써도 괜찮겠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요 녀석은 fx 빼기 gx에다가 2gx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은 그대로 요 친구를 갖다 꽂으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2gx를 데려와야 되는데 애초에 2gx라는 친구가 여기 남아있는 미정계수가 하나짜리니까 요번에 이 친구를 그러면 24x 더하기 2m이다. 요렇게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납득 가셨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딴 게 아니고 여기 주어져 있는 항등식을 보고서 개수와 차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fx도 찾아내고 gx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푼 거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무리 계산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14번부터 17번까지의 내용을 이제 2학기 중간고사랑 좀 엮어서 얘기해보면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 뭐 도형의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뭐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자, 집합이 들어간다면 집합으로 모든 정보를 다 돌려 표현할 수가 있다.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돌려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자, 풀이는 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 친구를 명제랑 엮어서 그냥 그대로 다시 출제할 수가 있겠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말을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선생님이 P라고 하고 이 조건 P입니다. 자, 절대값 X 빼기 K가 있고 4 이하다. 그 다음에 조건 Q라는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 P를 만족시키는 P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뭐 아니면 정수로 해볼까요? 좋아요. 어떤 정수 X에 대하여 뭐이다? Q이다.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면 갑자기 명제 문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어떤 정수 X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반드시 하나는 최소 생겨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3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이런 말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납득이 가셨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15번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냐? 공통근을 가진다. 공통인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아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P 집합이 있는데 X바 X의 4승에 X의 3승 2X 빼기 4는 0이다. 뭐 이렇게 하고 Q 그럼 이 친구는 X바 X의 4승에 X의 3승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원소인데 누구의 원소냐면 P 교집합 Q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B가 공통근이 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결국 X 더하기 B를 공통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보시다시피 별거 아닌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똑같이 아예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지워보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준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돼. 자, 이 친구를 집합 X바 F의 X의 빼기 GX는 얼마다? 3이라고 주고 이 친구는 0하고 2다.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면 될 거냐면 뭐 A는 X바 fx 더하기 gx는 0이라고 집합을 준 다음에 NA의 개수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또 써버려도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어차피 2차 방정식이 될 거였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안 생겼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무슨 근을 가졌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로 다시 번역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혹시 집합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공부할 때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 있죠. 1의 문제 유형을 뭐로 돌려 표현하겠다? 집합으로 돌려 표현한다. 집합의 언어로 다시 나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가 집합에서 애매하게 끊겨서 아니 집합에서 배운 게 없는데 왜 출제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집합으로 다시 표현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내신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17번까지 해설은 마무리했으니까 뒤이어서 계속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8번하고 27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혀 다른 단어인데 왜 묶었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숫자 때문에 약간 배려가 있었습니다. 자, 출제자의 숫자 배려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 때는 좀 더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었겠으나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18번 보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고 했고, 자, 그럼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 우리 조립제법을 써야겠죠. 그럼 조립제법을 쓸 때는 뭔가를 대입했을 때 진짜 0이 나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K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요 미정계수를 날리려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대상은 뭐가 될 거냐면 X가 2일 때 근이 생기지 않을까.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속는셈 치고 우리 조립제법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1이 있고
마이너스 6이 있고, 자, k 플러스 8이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k가 되는 상태에서 2를 대입하면 1이 되고요. 자,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얼씨구야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과 날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 친구가 k가 되고 얘가 2k가 될 거니까 이 녀석 빵으로 인수분해가 잘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또 안 나와. 자, 그럼 이 친구는 x 빼기 2가 되고,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값은 0이다. 자, 요렇게 처리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봐준 포인트가 있었던 거냐?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4x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함수만 2차 함수로 살짝 바꿔서 본다면 x축이 있었을 때 대칭축이 얼마가 되고 있으니까 2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자, 붕 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x축과 교점 2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근 중에 하나가 x는 2였는데 2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x는 2라는 그 근은 정확하게 뭐가 될 거냐? 크기 순서상 가운데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베타라는 녀석을 2로 확정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친구가 x는 2가 대칭축이 아니었다면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를 또 따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대칭축을 이렇게 줌으로써 알파가 2보다 작고 감마가 2보다 큰 친구라는 걸 확정 지어줬으니까 배려를 해주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을 텐데 베타라는 친구 2가 될 거니까 2의 알파에 플러스 2라는 친구는 2감마가 될 테니 따라서 알파 빼기 감마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알파라는 친구와 감마라는 친구는 이 함수에서 나온 건데 공개된 부분까지 본다면 1차항의 개수는 공개가 됐으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를 하는 순간 두 근의 합 때문에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얘네들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2알파라는 친구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따라서 알파라는 친구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마라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3으로 써주시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근을 다 찾아냈으니 K값을 찾고자 한다면 두 근의 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K값은 4분의 15다. 자, 요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을 좀 놓치지만 않았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27번으로 가봅시다. 자, 2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나머지 정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대로 한번 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렇게 생긴대. 자, 그러니까 f의 x라는 녀석은 첫 번째로 x 빼기 a의 제곱에 뭔가 몫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몫에 해당하는 친구의 차수는 아직 모르는데 왜 모르냐? 여기 있는 fx가 몇 차인지 안 알려줬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라고 했냐면 2fx가 있을 거고 플러스 6x제곱 빼기 4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나머지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나누는 식 자체가 몇 차였었냐면 얘가 2차였기 때문에 요 녀석은 몇 차 이하일 수밖에 없냐? 1차 이하의 식일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2차항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fx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어쩌고 꼴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fx가 애초부터 몇 차식이었었던 거냐? 2차식이었던 거니까 여기 있는 몫은 실제로는 무슨 수가 될 거냐?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뒤쪽에 남아있는 미정계수는 2개가 있을 거니까 일단 좀 참고서 밑에 거를 가봐야겠다. 그럼 밑에 것도 여기 좀 뭔가 괴랄한 식이 있는데 얘를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래요. 자, 그러면은 작성을 해보니까 f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fx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 x제곱 빼기 얼마? 4x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몫은 qx가 되고 더하기 나머지 2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출제자께서 여기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가 되게끔 주셨으니까 x 빼기 5랑 x 더하기 1로 보시면 될 거고 여전히 qx가 되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여기 뒤쪽에 남아있는 친구는 이제 미정계수가 몇 개짜리가 될 거냐면 2개짜리가 될 거니 정보를 2개를 추가로 찾아내면 될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요 식에다가 x자리에 5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신다면 뽑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출제자의 배려가 도대체 이 문제에서 뭡니까? 자, 숫자 2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x에다가 5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까지도 좋기는 한데 잠깐만 침착하게 이 숫자 2라는 걸 눈도장을 찍어보자고. 이게 뭔 소리예요? 다시 여기 있는 녀석 보니까 얘가 하필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입하기 전에 이 2라는 친구만 좌변으로 이항시키잖아? 완전 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대입하기 전에 이 친구 슬쩍 보고서 다시 식을 작성했더니 fx의 제곱에 2fx 더하기 1이 되고 이 친구가 x 빼기 5에 x 더하기 1에 q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f의 x에서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말은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친구도 무슨 제곱꼴이 돼야 되냐?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fx가 이미 몇 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4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완전 제곱이 되려면 서로 다른 인수가 요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뻘소리가 되겠죠. 끝났네요? 그럼 뭔 소리니? 이 qx라는 친구도 얘네 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친구의 최고차 한계수는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제곱해서 나온다면 9x의 4승으로 나올 테니 그럼 qx라는 친구는 자동으로 9 곱하기 x 더하기 5에 아이고야 반대로 썼네요. x 빼기 5에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끝났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f의 x 빼기 1, 요 괄호 안에 있는 친구는 요 인수들 중에서 하나씩만 데려오면 되고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모조리 확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f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fx를 우리가 다 찾아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자, 그래서 fx가 나왔으니 이제 원래 있었던 이 식에다가 다시 꾸겨 넣어 주시면 드디어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 fx 식은 완성이 됐으니까 a 값 구에다가 꾸겨 넣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납득 가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저쪽으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출제자의 배려는 뭐였었냐면 요 숫자 2 때문에 약간 꿀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2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다가 x랑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제발 좀만 침착하게 깔려있는 숫자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득 가셨을까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26번으로 가서 주제를 살짝 바꿔서 경우의 수 가장 쉬웠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보니까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쓰여야 된대. 근데 한 번만 써라. 뭐 킹정. 100의 자릿수랑 그럼 이 녀석이겠죠? 그 다음 1의 자릿수를 곱해서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래. 뭐 굳이 이렇게 돌려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곱하면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야? 홀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끝났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우의 수 문제 풀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7이 한 번만 쓰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7의 위치에 따라 대분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게 몇 가지 상황이 펼쳐질 거냐면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질 거고 첫 번째 7 네모 네모 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모 7 네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모 네모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케이스 분류하고 나서 뭐를 고민을 해야 되냐? 구조가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1번과 3번은 우리 나조건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10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곱할 거니까 사실상 1번과 3번은 구조가 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은 1번과 2번만 처리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 있죠. 자, 그럼 1의 자리에 해당하는 거. 어쨌든 곱해서 홀수가 돼야 되니까 1의 자리도 무조건 홀수여야 돼. 그럼 1 있고 3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는데 우리 7은 무조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얘는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1, 2, 3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9까지가 있을 텐데, 자, 이 중에 누구는 또 배제를 해주셔야 될 거냐면 7은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버려주셔야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1의 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될 거고, 10의 자릿수는 우리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7을 하나 버렸으니까 9가지가 생기겠죠? 자, 그럼 동시에 얘네들을 결정해야 되니까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충분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1번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나올 거냐? 4 곱하기 9에서 36개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36개니까 3번 케이스도 자동으로 36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를 볼 건데 7은 썼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만 고민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선택지는 1, 3, 5, 9 요렇게 4가지가 될 테니 너도 아무렇게나 4개, 너도 아무렇게나 4개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탄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72에다가 16만 더해주면 되니까 88개다. 자, 요렇게 작성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공통수학 1의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뭐 맞고 넘어갔다면 그냥 대충 흘리고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다고 했었냐? 이 친구는 결국 집합이란 친구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고, 심지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통수학 1을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만 빼고 얼마든지 함수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어떻게 바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대로 복붙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진짜?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임.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는데 0, 1, 2, 3, 4, 땡땡땡 9까지 이렇게 잡아보자고. 자, 그래 놓고서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정할 거란 말이야. 납득이 가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또 억지로 한번 돌려 말해 봅시다. F의 X, 봐. X는 라지 X의 원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니? X는 이 스몰 x는 라지 x, 즉 정의역의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거를 다 대입한 거니까 이 fx라는 거 함수 값이겠죠? 그럼 얘는 뭔 소리가 될 거냐면 치역이야, 치역. 집합이. 그러면 요 집합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봐. f의 a는 7이다. 그리고 a는 x의 원소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들의 교집합을 딱 구해보자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될 거냐? 즉 원소 중에서 FA가 7, 즉 함수값이 7이 되는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녀석. 집합으로 갖는 녀석은 또 뭔 소리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치역. 요 녀석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뭔 소리니? 함수값 중에서 7이 나오는 친구가 오직 몇 번만 등장한다는 얘기야? 한 번만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게 요 소리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F1 곱하기 F의 3이라는 친구가 이제 무슨 수가 된다? 홀수가 된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들 풀 때 여러분들께서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잔소리를 따갑게 얘기했는데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요번 9월 모의고사에서 뭐 나름 좀 제가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번하고 20번이 예스터데이에서 선생님이 발전 변형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고, 아니 그냥 똑같이 나왔고요. 함수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가 편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저지먼트에 더 어렵게 똑같은 주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수강했던 친구들 중에서 요 문제들이 기억이 났다면 어렵지 않게 돌파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칠판 지우고 나서 일단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9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써놨듯이 yesterday 공통수학 1의 4단원 2차 함수와 2차 방식 단원에서 레전드 기출 분석이라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이제 소위 킬러 문제들 같이 풀었었죠. 자, 그때 이제 17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 17번 문제의 발전 변형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때 풀었던 문제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였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웠으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답이 툭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설지대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뭐를 하고 있냐?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데 이게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함수가 정확하게 어디에 대칭축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실제로 이 정도만 바라보시면 x축이 있고 fx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칸짜리의 범위, 앞으로는 구간이라고 부를게요. 이 구간에서 하나가 여기 있고 다른 하나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 빼기 최소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y좌표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벗어난다고 칩시다.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K가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된다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게 될 테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요 점이 최대가 되고 요번에는 얘가 최소가 될 거니까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간 내에 뭐가 있는지 꼭지점의 존재 유무 얘 때문에 풀이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일일이 다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틀린 게 아니니까 그것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예스터데이에서 했던 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가 될 거냐? 지금 요 함수를 다 관찰하는 게 아니고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마치 예선 그 다음 본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우리는 K부터 K 플러스 2까지 보는 거니까 자, 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의 후보를 생각해 본다면 자, 최대값의 후보 그럼 당연히 양 끝 중에 하나에서 생기겠죠. 그럼 뭔 소리냐? F의 K였거나 vs F의 K 플러스 2였을 거야. 얘가 예선을 통과한 친구들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이라는 함수를 찾고 싶다면 결국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배틀을 떴을 때 이 중에서도 더 뭐한 걸 찾아야 되니? 큰 걸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치 y는 fk라는 함수와 y는 f의 k 플러스 2라는 함수 중에서 더 뭐한 것을 선택하자. 큰 것만 취사 선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이 생긴다면 그 꼭지점은 최대값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 역할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최소값의 후보는 요번에는 세 친구가 등장하겠죠. 어떤 녀석이냐? 역시 구간의 양 끝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살짝 봤듯이 최소값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구간의 끝점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납득이 가셨겠죠? 자, 최대값하고 달라지는 건 뭐냐? 여기에 후보가 하나 더 생기죠. 그 친구가 뭐가 될 거냐? 바로 꼭지점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이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최소값이라는 함수를 바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함수를 분석하면 되는 거냐? fk라는 함수와 f의 k 플러스 2라는 함수, 그 다음에 꼭지점. 이 꼭지점은 정확하게 어떤 녀석이냐면 y값이 0인 친구가 되겠죠. 요 중에서도 더 뭐한 친구를 찾자? 작은 것을 선택하자. 이렇게 되겠네. 아, 선생님 그럼 얘네들이 예선 통과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선이란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걸 본다면 요런 친구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이제 K축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어차피 K를 대입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원래 있었던 바로 어떤 친구냐? 꼭지점의 좌표가 B가 되고 얘가 FK야.
그런데 k 플러스 2를 대입한 함수가 두 번 쓰일 거란 말이지. 이 함수는 정체가 뭐냐면 여기 있었던 친구를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시킨 친구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f의 k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되고 얘가 b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구부러진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대칭이 될 거라서 요 교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b-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최대값 함수 만들어 봅시다. 우리 최대값 함수는 얘랑 얘 중에 더 큰 거 찾자고 했죠. 그럼 큰 거를 찾는다는 거는 좌표 평면 위에서 더 위쪽에 있다는 걸 거 아니야? 함수 값이 크다는 거니까. 끝났네? 그러면 요쪽 범위에서는 얘 껍질, 이 껍질이 더 위에 있으니까 FK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건너가는 순간 요 껍질이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결국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납득이 갔을까요? 자, 얘가 바로 최대값 함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펑션.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파란색으로 최소값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값 함수는 요 껍질과 요 껍질 그리고 y는 0. 그럼 y는 0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놓일 때까지 요 사이에서만 생길 거니까 두 칸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요 친구랑 요 친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의 함수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자는 얘기야. 그렇다면 b-2보다 왼쪽을 봤을 땐 얘가 아래쪽에 있죠. 얘보다. 그러니까 너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b-2부터 b까지는 요 상수함수가 등장하고 요 껍질도 나오고 요 껍질도 나오니까 세 개의 껍질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친구는 요 녀석이 될 수밖에 없겠네.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대칭이니까 그 이후는 요 곡선과 요 곡선만 비교하는 거니까 요렇게 생기는 녀석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럼 따라서 요 녀석하고 상수함수였다가 다시 2차 함수를 따라가는 요 파란색 함수가 바로 최소값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초록색 함수에서 파란색 함수를 빼겠다는 얘기인데 경계가 몇 군데가 생기냐?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b-2, 그 다음 b 플러스 1, b 플러스 1, b 빼기 1, 그 다음에 b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범위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눠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라는 친구가 b-2보다 작았다고 합시다. 그럼 요쪽이야, 요쪽. 그럼 요쪽은 파란색 선택이라며. 아, 그럼 파란색인데 우리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뺄 거니까 결국 어떤 친구가 될 거냐? 요 초록색 껍질에서 파란색을 뺄 거고 초록색은 FK야.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때 GK라는 함수는 FK 빼기 F에 K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가 되겠네요. 왜냐? 2차 빼기 2차니까. 자, 그 다음에 b-2보다 크거나 같고 b 빼기 1 사이를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b-2 이상 k가 b 빼기 1보다 작은데 그때 gk는 최대값은 요 초록색이죠? 누구니? fk야. 파란색은 빵이야. 그러니까 그냥 fk가 그려진다는 얘기네.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가 아니라 b였죠? b-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b보다 작다. 그럼 이 친구는 요쪽이야. 그럼 요쪽은 요 초록색에서 얘를 빼는 게 되겠지. 그런데 이 초록색은 요번엔 요 껍질이야. 따라서 f의 k 플러스 2에서 0을 빼는 거니까 요 함수는 f의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이네. k라는 친구가 이제 b 이상을 봅시다. 그럼 그때 gk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요 초록색 함수에서 요 파란색을 뺄 건데 요쪽에 있는 초록색 함수는 f의 k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f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f의 얼마가 되겠다? k다.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구한 다음에 부호만 바꾼 게 이 친구일 거니까 미리 요 녀석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f의 k라는 친구는 a의 k 빼기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k 플러스 2라는 친구는 a의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얘네들을 빼주시면 합차공식 쓰는 게 낫겠습니다. 자, fk 마이너스 f의 k 플러스 2라는 친구는 a로 묶어서 첫 번째는 얘네들을 그대로 더합시다.
그럼 2K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B.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에서 얘 뺄게요. 자, 빼주니까 K에 마이너스 B 그대로 나오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B다. 자, 요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네. 자, 그렇다면 계산 과정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막 K랑 이 친구 날아가고 B랑 요 녀석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남은 상태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몇을 뽑아낼 수 있냐면 2를 뽑아낼 수 있을 거니까 바로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a로 시작하면서 여기서 2를 뽑아냈으니까 얼마가 되니?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고야, 마이너스 4구나. 자, 마이너스 4. 그럼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부호가 바꿨으니까 4a에 k 플러스 1 빼기 b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그림 그려보자고. 그럼 바로 나오지. 자, 여기가 k 값이 언제일 때? b-2일 때. 그 다음 여기가 k 값이 b-1일 때. 여기가 k 값이 얼마일 때? b일 때.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실제로 여기에다가 b 한번 넣어봅시다. 자, b를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날아갈 거니까 몇 a가 나올 거냐? 4a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고 a라는 친구 양수였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함수는 a, b, 몇 a죠? 4a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런 친구가 되겠지. 완벽하게 좌우대칭이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b 빼기 2를 집어넣는 순간 다시 4a가 나올 테니 같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b-2부터 b-1까지는 누구를 그리라고 했냐면 원래 걸 그리래. 그럼 원래 거는 이 그림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그림을 이제 어디서 유지하라고 했냐면 b 빼기 2부터 b 빼기 1까지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껍질이 등장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b 빼기 1을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a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바로 y는 a라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b-1부터 b까지를 그리라고 했다니 이 친구는 이동된 걸 그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껍질 그리란 얘기니까 그래서 맞닿은 거 그대로 곡선으로 이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요 주황색 그림 자체가 GK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이 너무 편해졌죠. 왜 너무 편해졌냐? 끝났어.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온대? a가 나온대. 근데 a라는 함수값은 이 gk라는 주황색 그림에서 얘 혼번뿐이야. 혼번뿐이 뭐니? 지원아, 정신 안 차리니? 혼자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바로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끝났네요. 그럼 b-1 값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b 값은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4가 된다는 얘기야. 끝났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4가 되고 요 녀석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얼마가 된다? x좌표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 b 값이 4로 확정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조건을 보시면 나조건에서 g2랑 g6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G2라는 친구는 바로 요 점의 Y좌표인데 그건 이미 몇 A로 구해놨냐면 4A로 구해놓은 상태니까 그대로 4A 쓰시면 되고 그럼 6이란 친구 어딨냐? 4보다 이쪽으로 갈 거니까 아까 이 친구는 무슨 선이었었냐면 직선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6을 집어넣으란 얘긴데 B라는 친구가 4였기 때문에 7 빼기 4니까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2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a랑 이 친구의 함수값은 몇 a였었냐면 4a였으니까 얘네들 더해주면 16a가 되고 16a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냐? 32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요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확정된 fx라는 친구는 2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6만 꾸겨 넣으면 되고 그럼 6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돼서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초장부터 케이스 분류를 일일이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얘도 케이스 분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하나의 함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 예선을 통과한 친구들을 다 그려놓고 그 중에 최소값 찾아라? 제일 작은 거 그려라.
그럼 제일 작다는 건 좌표 평면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 큰 거를 찾아라? 위쪽 거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가 나왔고 이 두 함수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식으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GK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스터데이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굳이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내용 자체는 우리 미적분일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니까 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되신 분들은 이제 28번으로 건너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28번까지 해서 살짝 끊고 남아있는 문제들도 선생님이 심층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뭔가 또 그림 잔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싶었을 텐데 오히려 간단하고 정직한 문제예요. 자, 출발 한번 해보니까 fx가 지금 식이 구성이 돼 있어. 끝났어. 자, 이 상태에서 x축과의 절편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단 요 친구는 원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녀석은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4 집어넣는 순간 바로 8 빼기 8 나오니까 A라는 친구가 4,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L1이란 친구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MX가 될 거고 자, 이 친구도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이 녀석도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연립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해보니 2분의 1의 X의 제곱은 m 플러스 2의 x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0이 아닌 친구니까 원래는 나눗셈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x 날려주고 2까지 넘겨주는 순간 b라는 친구의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2m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별 얘기 아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얘기 나왔어요. L1하고 L2가 또 감 사이도 평행하대.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왔으니까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똑같아진다는 것을 명심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플러스 2m 더하기 4. 즉 원점과 B의 x좌표의 합은 C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의 x좌표의 합과 똑같을 거니까 C의 x좌표 더하기 4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끝났네? 그럼 C의 x좌표 얼마니 자동으로? 2m이 되겠죠. 자, 굳이 연립하지 않더라도 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 다 나온 상태니까 끝났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EC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자, 이 친구 S1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를 S2라고 했는데 걔를 뺐을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8R이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m 값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냐면 m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계산만 하면 끝내면 됩니다. 자, S2부터 갈게요. 그럼 S2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자, 요게 밑변 길인데 2m 더하기 4에서 4 빼버리면 되니까 몇 m이고 자, 2m이고 자,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엔 요 점에 y좌표가 필요한데 x좌표 나와 있으니까 2차 함수보다는 직선에 대입하는 게 편할 테니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m 곱하기 2m 더하기 4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2랑 2분의 1 날아가고 여기서 2 또다시 뽑아낼 수 있으니까 2m 제곱에 m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니 선생님 왜 시작부터 거짓말 하십니까? 아까 2차 함수가 나올 거라면서요. 기다려. 자, 우리는 S2만 3차 함수가 나왔는데 당연히 고등학생들이 3차 함수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S1에서도 뭔가 세제곱이 등장해서 뺄셈하라고 했으니 그 3차항이 날아가지 않을까. 자, 이런 예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S1 계산합시다. 그럼 S1은 2분의 1에 자, 밑변 길이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될 거니까 4에서 2m 뺄게요. 그럼 4-2m이고 선생님 그럼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거 안 세웠잖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할 필요가 없을 거냐?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기 때문에 m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이라는 건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밑변이라는 친구가 있었을 때 요 높이가 당연히 뭐가 될 거냐? 밑변 곱하기 m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기울기가 m이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의 그 비율이 m이기 때문에 얘가 밑변이었다면 얘는 밑변 곱하기 m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에다가
다시 기울기 몇을 곱하면 되겠다? m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똑같은 찍고 4-2m 쓰고 다시 m 값을 곱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친구에서 2 뽑고 여기서도 2 뽑아줄 거니까 얘가 2로 바뀔 거고, 자, 그러면 2-m이 두 개 생기는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이 내부는 바꿔도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얘도 3차식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계산하면 끝났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S1에서 S2를 빼면 2m에 m-2의 제곱 마이너스 2m제곱에 m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접 다전개해도 괜찮고 아니면 2m으로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묶어주니까 얘만 남을 거고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자, 여기서 2m이 뽑혔기 때문에 m이 하나 남고 얘가 남을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이다. 자,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m제곱하고 m제곱이 날아갈 거니까, 자, 우리의 예상대로 2m 곱하기 마이너스 6m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2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2 뽑아냅시다. 그럼 4m 되고요. 2-3m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생겼고, 그러면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던 친구니까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만 관찰하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팅돼서 끝날 거고, 그러면 대칭축이 m값이 언제일 때 생기니까 3분의 1일 때 생기니까 결국 최대값은 그 구간 내에 들어올 테니 마무리 계산할 때 m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괜히 그림 있다고 여러분들 쫄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직한 문제가 될 거니까, 다만 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 평행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한 큐에 구했다는 것은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퓨어리즌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니까 쫄지 말고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S1에서 S2를 빼라고 한다면 뭔가 중간에 여백을 껴서 더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여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삼각형 따로,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납득이 가셨겠죠? 자, 별 얘기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